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이 시간 대전 하나생명볼파크에서는 LG와 한화의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3차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LG의 왼손 투수 손주영과 한화의 오른손 투수 코디 폰세가 3차전 선발로 나선 가운데 경기는 정상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정규 시즌 최고의 성적을 낸 폰세는 사실상 벼랑 끝에 몰린 한화를 구원하기 위해 마운드에 올랐고, 외국인 투수 요니 치리노스가 옆구리 담 증세로 컨디션 난조를 보이는 관계로 LG는 손주영이 3차전에 출격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경기는 현재 6회 말 한화의 공격이 진행 중입니다. 팽팽하던 승부 4회에 터진 김현수의 솔로 홈런으로 LG가 2대1 한 점 차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3차전에서 18이닝 혈투 끝에 패한 토론토가 LA 다저스를 상대로 한 4차전에서는 6대2로 승리하며 시리즈를 2승 2패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덴마크 프로축구 미트윌란의 조규성이 13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됐습니다. 부상과 수술 후유증을 딛고 복귀한 조규성은 지난 26일 열린 리그 경기에서 시즌 4호 골을 넣으며 부상 복귀 후 처음으로 풀타임 활약했습니다. 평창올림픽 봅슬레이 은메달리스트 김동현이 태국 봅슬레이 대표팀을 이끌고 내년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에 도전합니다. 최근 V리그에서 발생한 유니폼 착용 위반 논란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제지금이 부과됩니다. 한국배구연맹은 지난 23일 한국전력전에 앞서 대한항공 러셀과 김관우가 잘못된 등번호의 유니폼을 입고 온 데에 대해 유니폼 착용 위반 규정에 의거해 제지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지난 시즌 우승팀인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세크라멘토 킹스를 107대 101로 이기고 개막 후 5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시즌 MVP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양팀 최다 31득점에 리바운드 9개를 기록하며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이번 시즌 프로야구도 몇 경기 안 남았습니다. 오늘 한국 시리즈 3차전이 펼쳐지고 있죠. 네, 생각해보니까 이제 3, 4, 5, 6, 7차전까지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5경기밖에 남지 않았겠구나. 물론 뭐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아무리 많이 열려서 7차전까지 열린다고 해도 다음 주면은 이제 더 이상 야구를 볼 수 없게 됩니다. 네. 1년 중에 야구 선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장 슬픈 날이 야구가 끝나는 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LG와 한화 두 팀 중에 한 팀은 대단원의 결실을 맺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즌 최종 챔피언을 가리는 한국 시리즈 이제 3차전까지 왔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과 지금까지의 경기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현재 LG 트윈스의 최초 공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팀 선발 투수들은 지금 다 내려간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현재 이제 경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서 원정팀 LG 트윈스가 2대1로 승부를 뒤집은 상황에서 현재 리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선취점을 뽑아낸 거는 이제 한화였는데요. 2회 말에 최재훈 선수의 이제 안타 때 또 LG 좌익수 김현수 선수가 공을 좀 더듬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2루 주자 이준영 선수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한화가 선취점을 따냈습니다. 하지만은 3회 초에 곧장 신민재 선수가 이제 2사 1루 상황에서 좌중간 2루타를 터뜨리면서 네. 결국은 이제 승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요. 이어서 4회 초에 2회 이제 실책을 저질렀던 김현수 선수가 폰세를 공략을 해서 우중간 뒤 비거리 125m짜리 홈런을 때려내면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지금 한화는 이제 또 6회 말에 이제 2, 3, 4번 중심 타선이 이제 타석에 들어서긴 했습니다만은 LG의 두 번째 투수 김진성 선수를 공략하는 데 실패했고요. 현재 LG의 공격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LG가 아무래도 잠실에서 2승을 거둔 채로 대전으로 장소를 옮겨서 3차전이 열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원정 경기 임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역대 한국 시리즈 7전 4선 승제로 진행된 한국 시리즈에서 1, 2차전을 모두 승리한 팀의 우승 확률은 90.5%입니다. 총 21번이 1, 2차전을 이긴 케이스가 있었는데 19번 1, 2차전 이겼던 팀이 그대로 정상에 올랐기 때문에 LG 입장에서는 9분응선을 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좀 그 시즌 막판부터 계속 타격 슬럼프였던 문보경의 타격감이 좀 살아 올라왔다는 점이 LG 입장에서는 가장 큰 수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는 오늘 경기를 통해서 에이스 폰세가 시리즈의 흐름을 완벽하게 바꿔놓길 바라고 있을 텐데 일단은 마운드에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6회까지 잘 던지고 뭐 투구 내용 나쁘진 않았지만 아쉬워요. 네. 폰세가 올라오면 사실 뭐 그 경기는 무조건 잡고 가야 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한화의 승리 방정식이기도 했고요. 하지만은 올 시즌의 이 LG전에서의 폰세 선수의 이제 정규 시즌에서의 모습을 보면 두 경기의 등판에서 승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13이닝을 던져서 5자책점, 평균 자책점으로 3.46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 LG전 승리가 없어서 폰세 선수가 올해 전구단 승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17승을 했음에도 LG를 상대로 한 번도 이제 못 이겨서 이 기록을 세우지 못했는데 오늘 이 폰세 선수 뭐 말 그대로 지금 한화 입장에서는 무조건 잡고 가야 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1회부터 정말 본인의 어떤 전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6회까지 던졌고요. 6탈삼진에 3피안타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4사구 4개를 내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2실점을 했는데 지금 반대로 또 이제 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주영 선수를 상대로 해서 안타를 지금 5개, 이제 4개를 이제 때려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결국은 이제 집중력에서 조금 이제 차이를 보이면서 지금까지는 이제 LG에게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가 한화 입장에서는 대전에서 펼쳐진 두 경기, 특히 이제 폰세, 아마도 그리고 와이스가 4차전 선발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경기를 무조건 잡고 가야 그나마 경기가 이제 전체 시리즈 자체가 희망이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LG의 우승 확률이 90%가 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한화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경기를 단순히 그냥 이겨서는 분위기전에 좀 어렵다라고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폰세가 좀 압도적인 피칭을 하거나 타선이 폭발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어졌어야 내일 열리는 4차전까지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일단 폰세 선수의 피칭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손주영의 피칭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우타자들의 몸쪽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플레이를 이끌어냈었고 또 중간에 나왔던 오지환 선수의 어떤 그 허점을 찌르는 영리한 플레이가 나오면서 더블 플레이를 유도하는 그런 플레이도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LG의 수비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어서 한화를 지금 앞서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대로 가면은 오늘 경기 만약에 한화가 따내더라도 내일 4차전 전까지 분위기를 가져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이게 또 LG 타자들 사실상 그 리그 1위로 올라온 한국 시리즈 먼저 진출할 팀들에게 가장 약점이라면은 3주간 경기를 쉬기 때문에 타격감이 식지 않을까, 경기 감각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제 내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이었는데 LG 타자들의 타격감은 대단합니다. 지금 두 경기에서 앞서 치른 두 경기에서 21득점을 기록을 했죠. 여기에다가 특히나 2차전 같은 경우에는 한화가 먼저 1회에 넉 점을 뽑아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1차전에서 LG의 타력과 이제 타선 또 무엇보다가 준비했던 그런 뭐 과정들과 상황들을 좀 이제 듣고서 이게 4대0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었는데 정말 2회 말에 이걸 5점을 내면서 뒤집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LG 타선의 어떤 응집력, 집중력을 보여줬던 그런 장면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이제 중심 타선에 있는 뭐 문보경 선수, 뭐 박동원 선수 이런 선수들이 정말 이 뜨거운 타격감을 과시했고 물론 지금 이 외국인 타자인 이 오스틴 선수가 좀 아주 부진한 지금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이제 이 국내 타자들이 전반적으로 폭발력 있는 그런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아주 좋은 그런 유리한 흐름을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한화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오프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방망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지금 한국 시리즈 올라와서는 안타 개수가 없진 않은데 네. 뭔가 아까 말씀하신 타격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 득점권에서의 타율이 1할 때예요. 맞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출루는 꾸준히 하고 있지만은 상위 타선에 있는 손아섭 그리고 리베라토가 찬스가 걸릴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상위 타선에서 해결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잔루가 많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러면서 이제 한화 같은 경우는 이 불펜이 LG 타선을 막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이는데 일단 오늘 폰세가 내려간 이후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은 박상원 선수가 등판을 해서 한 이닝은 잘 막아냈거든요. 네. 이제 뒤이어 등판을 불펜 투수들의 영향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7회 말 한화의 공격으로 넘어가고 이제 불펜 대결이 펼쳐지게 될 텐데 네. LG는 함덕주 선수가 올라왔네요. 네, 함덕주 선수가 앞선 이제 두 경기에서도 모두 이제 출전을 했고 오늘도 염경엽 감독이 1이닝은 소화할 것이다. 아하. 이렇게 또 미리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7회 말 이제 진행 중인 가운데서 또 이제 한화가 또 이제 점수를 냈던 이 하이타선에서 또 이렇게 지금 이제 7회 말 공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네. 여기서 또 함덕주 선수가 어떻게 또 이제 한화 타선을 상대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강력한 마운드로 대변되는 팀이 바로 한화 이글스인데 근데 이번 한국 시리즈를 보면은 뭐 마운드도 그렇고 특히나 불펜에서의 무게감은 LG에서 더 느껴진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 투수들이 아무리 잘 던져도 모든 타자 삼진 잡을 수 없거든요. 수비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네. 1차전에서 시작하자마자 또 박혜민 선수가 한화가 천적인 것처럼 또 점프 캐치로 잡아내고 이어서 또 신민재 다이빙 캐치 네. 또 돋보이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대수비로 들어갔더니 천성호까지도 외야에서 점 다이빙 캐치를 하는 네. 모습을 보면서 LG는 지금 어떤 수비적으로 봤을 때 잘 풀리는 기운이 있다. 반면에 한화 같은 경우는 이제 노시환 선수가 1, 2차전 모두 실책을 저질렀었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 다행히 오늘은 노시환 선수가 이 박동원의 타구를 다이빙 캐치하는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스코어가 팽팽하게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후반부로 갈수록 자그마한 이 수비 싸움에서 달리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그러니까 듭니다. 오늘 아까 이제 상황에서도 6회에 이제 한화가 이제 중심 타선으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에서 네. LG 우익수 홍창기 선수 또 그렇죠. 이어서 중견수 박혜민 선수가 아주 또 좋은 수비를 보여줬거든요. 네. 반면에 LG는 7회 초에 그러니까 LG 이제 공격 상황에서 네. 이 한화 유격수 최은성 선수가 이 송구 실책을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실점까지로 이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네. 이런 이제 작은 부분들 그렇죠. 이제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은 이닝에서 상당히 이제 양 팀의 희비를 엇갈리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1, 2차전만 봐도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LG가 하나보다 지금 이 대결에 더 준비를 많이 해왔다라는 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후반부로 가면은 대주자 혹은 이제 작전 이런 것도 좀 중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한화에서는 최재훈 선수의 번트 실패가 있었고요. 반면 LG 같은 경우는 신민재 선수가 작전을 잘 수행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번트라든가 혹은 치고 달리는 작전 이런 것들이 경기 후반 한 점 싸움으로 가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경기는 여전히 7회 말 한화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웃카운트 없는 상황에서 1루에 주자가 나가 있고요. 타석에는 네. 하주석이 지금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중간중간 경기 소식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메이저리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어마어마한 경기가 3차전에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경기를 치렀다. 9이닝씩 두 번 했죠. 네. 그렇게 이제 해도 봐도 될 정도의 아주 엄청난 6시간 39분 이 대혈투가 펼쳐졌는데요. 네. 정말 어제 이 엄청난 승부 다저스의 이 프레디 프리먼 말 그대로 이 끝내기 홈런의 사나이라고 할 수 있는 맞아요. 이 선수가 어제 18회 말에 이 홈런을 치면서 결국은 기나긴 승부가 막을 내렸고요. 네. 오늘 이제 또 바로 이제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4차전이 치러졌는데 다저스의 이 어제 기세가 오늘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또 전망들은 있었습니다만은 토론토가 그것도 오타니 쇼헤이 선발 투수를 상대로 해서 점수를 이제 넉 점을 뽑아내면서 결국은 토론토가 6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토론토와 LA 다저스 양팀 2승 2패로 월드 시리즈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쪽 굉장히 재밌게 진행되고 있는데 오타니 선수가 그 3차전 경기 때 9번 출루했어요. 이것도 대기록 아닙니까? 9타석에 나섰는데 네. 9번 출루했습니다. 다 나갔죠. 네. 그런데 이 출루도 그냥 출루가 아니라 이제 7회 동점 홈런을 쳐내고 나니까 상대 토론토 측에서는 슈나이더 감독이 오타니 선수가 타석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고의사고 사인을 내고 있더라고요. 이미 손가락 4개를 펴고 있는 모습 보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김이 빠지는 그런 순간까지도 있었는데 네. 그 기운이 오늘까지 이어질까가 이제 많은 야구 팬들의 관심사였을 텐데 오늘은 타석에서 3타수 무안타에 삼진 2개로
어제 정말 피곤하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생각도 네. 들었고 어제 실제로 경기 끝나고 나서 이 기자 인터뷰에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좀 빨리 가서 자고 싶다. 네. 그 정도로 피곤한 모습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운드에서도 6이닝을 투구하긴 했습니다만 6피안타 4자책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차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 2대2로 맞선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상황에서는 5차전의 승자가 월드시리즈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오타니의 타격감이 다시 살아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그러니까 것으로 오늘 보입니다. 이 경기를 한 걸 보고 이제 많은 야구 팬들이 이런 말을 했죠. 오타니도 사람이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또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었던 오늘 5차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도류가 또 이럴 때는 또 불리한 점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자, 뭐 18회까지 진행이 되고 또 구출로 오늘 선발로 나온 게 대단한 거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엄청난 대기록이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게 오타니 쇼헤이의 이 기록이 뭐 월드 시리즈 역사상 뭐 첫 번째 기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가 어제 앞선 이 첫 네타석에서 홈런 2개에 또 2루타도 2개를 때려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4장타, 그러니까 장타를 한 경기에 이제 2루타 이상을 4개를 때려냈다는 이 기록도 뭐 월드 시리즈 또 나아가서는 포스트 시즌에서도 거의 이제 최초의 기록으로 그렇게 지금 새겨졌습니다. 뭐 오타니 선수가 이제 앞서서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이 만화 같은 그런 활약을 했습니다만은 어제 경기에서도 정말 이제 타석에 들어서서 네. 이 월드 시리즈의 좀 새로운 역사를 쓰다 보니까요. 뭐 메이저리그 스타들뿐만 아니라 뭐 NFL 스타 뭐 종목을 망라해서 다른 종목의 스타들도 오타니에게 찬사를 보냈던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도 상당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좀 이제 우리에게 아쉬운 거는 네. 김혜성 선수가 출전을 했으면 우리가 이 경기를 보는 재미가 더 있었을 텐데 네. 뭐 아쉽게도 계속해서 벤치를 지키고 있죠. 아무래도 18회까지 가다 보니까 투수들도 다 나왔고 네. 심지어 이틀 전에 완투했던 야마모토가 불펜에서 대기할 정도로 총력전이었다 보니까 김혜성 선수가 경기 막판 대주자 혹은 이제 대수비 같은 모습으로 경기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끝끝내 출전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포수였던 로스버터 더불어서 출전하지 않은 유이안 야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금 다저스는 앤디 파이스 중견수의 타율이 0할대입니다. 1할도 되지 않고 OPS가 0.1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타격 슬럼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혜성 선수가 중견수가 되다 보니까 출전이 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팬들의 좀 아쉬운 목소리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이어서 프로배구 V리그 이야기도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매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상황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현재 역시 7회 말 하나의 공격이 진행 중입니다. 네. 아웃 카운트는 2개로 올라가고요. 지금 루상의 주자는 없는 상황이고 타석에는 최재훈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3-2 풀카운트 팽팽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배구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여자 배구 같은 경우에는 김연경 선수가 지난 시즌으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시즌 초반부터 굉장히 혼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혼전입니다. 네. 뭐 물론 2경기씩 뭐 흥국생명과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3경기를 치르긴 했습니다만은 네. 지금 현대건설만 2승을 거뒀고요. 나머지 팀들이 모두 1승씩 지금 마치 약속했다는 듯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승리를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올 시즌 초반에 이제 여자 배구는 좀 이 부상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네. 뭐 기업은행의 이소영 선수도 지금 어깨 통증으로 이탈을 했고요. 또 도로공사의 배윤아 선수는 어깨 탈구로 이제 결국은 또 지금 전력에서 이탈을 했고 또 여기에 뭐 이고은, 염혜선 이런 선수들도 지금 부상 때문에 지금 시즌 초에 이제 엔트리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각 팀이 좀 더 이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는 이 선수들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좀 어느 팀이 좀 더 이제 초반 집중력을 이제 발휘할지 이 부분이 좀 더 이제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한번 지금 이쯤에서 순위표를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죠. 먼저 여자부 순위를 한번 짚어주실까요? 현대건설이 이제 유일한 무패를 달리고 있죠. 2경기밖에 안 했습니다만 2승 무패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이어서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혼전입니다. 네. 도로공사가 2승 1패, 승점은 현대건설과 같습니다. 2위를 달리고 있고요. 3위에는 GS칼텍스, 4위에 흥국생명인데 1승 1패, 1승 2패로 나란히 승점 4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BK 기업은행이 1승 2패로 승점 3점 하고 있고요. 페퍼저축은행 정관장이 6위, 7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경기가 있었을 텐데요. 예. 결과는 어땠나요? 예, 현재 여자부 V리그 지금 경기가 이제 치러지고 있고요. 2위와 이제 3위 팀 GS칼텍스와 흥국생명의 경기가 현재 4세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세트를 GS칼텍스가 25대 15로 쉽게 가져왔는데 흥국생명이 2세트에서 듀스 접전 끝에 28대 26으로 따냈고요. 네. 이 흐름을 이어서 3세트에도 꽤 접전이 펼쳐졌는데 이거를 흥국생명이 25대 23으로 따냈습니다. 4세트도 현재 흥국생명이 리드를 잡아가고 있고요. 현재는 흥국생명이 2대 1로 앞서 있습니다. 네. 자, 남자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남자부는 시즌 초반 흐름이 어떻습니까?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캐피탈이 선두를 질주하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카드와 이제 승점이 동일한 상황이 되겠고요. 이어서 KB손해보험 삼성화재가 나란히 승점 4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이 컵대회 우승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5위에 자리를 하고 있고 OK저축은행이 6위고요. 한국전력이 지금 유일하게 승을 아직 챙기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남자부도 오늘 경기 펼쳐지고 있죠. 네,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의 경기 수원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한국전력은 올 시즌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현대캐피탈은 현재 또 이제 선두권 경쟁 치열하게 지금 펼치고 있는데 지금 이 경기 4세트가 진행 중인 가운데서 한국전력이 2대 1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기에서는 이 한국전력의 베논, 에디, 김정호 이 세 명의 선수가 벌써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을 한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 현대캐피탈의 이 레오 선수가 지금 19점을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허수봉 선수가 지금 9득점에 그쳐 있고요. 아하. 다른 지금 이 국내 선수들도 조금 이제 득점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한국전력이 지금 4세트도 지금 리드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남은 이 세트에서 이 현대캐피탈은 이 허수봉 선수의 공격력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이 과제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비하면은 진짜 이번 V리그는 절대 강자가 없어 보이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최근에 남자 배구 신인 드래프트가 있었는데요. 고교 선수가 1순위로 뽑혀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남자 배구의 차세대 주자로 이제 손꼽히고 있는 제천산업고등학교의 방강호 선수가 네.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한국전력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27일에 열렸던 드래프트에서 총 48명이 참가 신청을 했고요. 수련 선수 포함해서 18명이 지명되면서 지명률은 37.5%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전력이 지명한 이 방강호 선수 같은 경우는 키가 198.4,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키가 더 클 수도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그렇죠. 선수고 이 와중에 아웃사이드 히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당연히 공격력도 뛰어난데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안정적인 리시브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 무대에서 상대의 강서브 그리고 강스파이크를 받아낼 수비형 레프트의 아웃사이드 포지션에 좀 뭐랄까 후계자로 손꼽히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뒤이어서 삼성화재가 또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에 이우진 선수를 지명했는데 이 이우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프로배구팀이 몬차와 2년 계약을 했을 정도로 우리나라 고교 선수가 배구에서 이제 유럽에 진출한 경우가 이 이우진 선수 처음이었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면서 아마도 이 한국 남자 배구의 중흥을 이끌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선수입니다. 사실 이우진 선수가 드래프트에 나오면은 이 선수가 1순위가 아닐까 하는 그러니까요. 예측이 많았었는데 네. 의외로 선택은 방강호였습니다. 네, 권영민 감독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방강호 선수를 뽑으면서 곧장,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몸을 만들고 힘을 키운다면은 이번 시즌 3라운드부터 당장 투입시키겠다. 아, 진짜로? 예,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1순위의 이제 픽을 이제 갖고 있던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이제 바로 이제 전력으로 쓸 수 있는 선수를 아무래도 이제 방강호 선수로 이렇게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뭐 방강호 선수든 뭐 이우진 선수든 워낙 이제 두 선수의 실력은 뭐 국가대표급으로도 상당히 또 이제 출중한 실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이제 V리그에서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라면은 총 48명의 선수가 드래프트에 도전을 해서 네. 18명의 선수가 선택을 당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취업률이 꽤나 낮은 편이네요. 그렇죠. 이제 배구나 농구 같은 경우는 야구에 비해서 조금 시험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좀 낮은 편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신영철 OK저축은행 감독 같은 경우는 배구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안타깝긴 하지만 선수들의 기본기나 기량이 예전보다 조금 낮아진 느낌이 있다. 이런 쓴소리를 또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배구를 위해서 조금 초중고에서부터 저변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타사 예능에서 우리나라 이 은퇴 선수들이 일본의 여자 고등학생들에게 패하는 경기도 나오기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인프라 차이가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 드래프트 시기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이 끝난 직후에 뽑아야 이 비시즌 동안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지금은 시즌 중이라서 선수를 당장 뽑게 되면은 기존의 선수를 방출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또 로스터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이 시기적인 측면에 대한 아쉬움 이런 이야기들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에 우리가 어떤 선수가 필요하다면은 많이 지명을 했겠지만 기존의 선수들을 키우는 것 역시도 구단들의 몫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보니까 현대캐피탈은 한 명만 지명하고 끝을 냈네요. 맞습니다. 현대캐피탈이 충격의 뭐 한 명 지명이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어제 이와 관련해서 필립 블랑 현대캐피탈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로스터에 젊은 선수들이 많고 그렇죠. 이 선수들을 네.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블랑 감독조차도 이제 현재의 이 V리그에 뭐 뛰고 있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유소년 선수들부터 많이 좀 봐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한국에서의 어떤 그런 현실을 좀 이제 냉정하게 짚으면서 뽑아서 본 훈련도 참가하지 못하고 웨이트 트레이닝만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본인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네네.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어떤 이 말은 상당히 좀 우리 이제 배구계 입장에서는 좀 곱씹어볼 그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지난 한 주간 어떤 스포츠 이슈들이 우리의 눈길을 보았나요? 네. 안세영 선수가 또 우승했습니다. 이제 시즌 9승까지 달성을 네. 한 상황인데 프랑스 오픈의 결승에서 왕쯔이 선수를 2대0으로 완파하고 상대 전적 15승 4패로 더 앞서 나가게 됐고요. 올해 13개의 국제대회 안세영 선수 참가인데 63승 4패입니다. 압도적인 승률이 94%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대기록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단일 시즌 최다 우승 기록입니다. 일본 배드민턴의 전설인 모모타 겐토 선수의 이제 기록에 도전하게 됐는데 모모타 겐토 선수가 11번의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대회가 공교롭게 2개 남아 있거든요. 이제 이 두 대회 같은 경우는 호주 오픈 그리고 항저우에서 열리는 왕중왕전 성격의 월드 투어 파이널 이렇게 2대회가 남아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 2대회를 하게 된다면은 남녀 그리고 단 복식을 통틀어 가지고 최다 우승 기록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국 시리즈 3차전 현재 상황 짚으면서 오늘 방송 정리를 해볼까요? 네, 현재 8회 초 LG 공격이 진행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2루타를 치고 이제 현재 지금 1사 2루 상황에서 현재 지금 LG가 현재 8회 초 2대1로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매경제 김지한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